파일 관련한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명령들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touch라는 명령은 우리 앞서서도 한번 사용을 해봤었는데, 명령어의 인수로 하나의 파일명을 지정을 하면 그 파일이 존재하지 않았을 때 새로운 파일을 생성해 준다라고 했어요. 자, 반면에 파일이 존재한다라고 하면 터치한 시점의 시간으로 파일의 마지막 사용 시간을 변경해주는 그런 명령이기도 합니다. 혹은 -t 옵션을 사용을 해주게 되었을 때는 특정 시각값으로 이 파일의 시간을 지정을 할 때에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가끔 우리 뉴스 같은 데서 보면 어떤 파일에 대한 마지막 사용 시각을 어떤 사건에 대한 증거로 활용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엄밀히 따져서 파일의 마지막 사용 시간이라는 것은 그 파일과 연관되어진 하나의 속성 정보에 불과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속성 정보는 touch라는 명령처럼 얼마든지 수정할 수 있는 정보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 특징들 기본적으로 좀 잘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이런 터치 같은 명령은 왜 존재하는가 보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해가지고서 배포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그 소프트웨어 패키지에 포함되어져 있는 여러 개의 파일들이 마지막으로 작성되어진 시간들이 들쑥날쑥해서 일관되지 않다라고 한다면 좀 보기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내가 배포할 모든 패키지의 파일들을 어떤 특정 시점으로 설정하고자 한다라고 했을 때 주로 touch라는 명령이 사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명령 보면 find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용하고 많이 사용되어지는 명령 중에 하나인데, 이 find라는 명령은 특정 경로상에서 이 검색 조건에 해당하는 파일들을 검색을 해서 그 결과들에 대해 어떤 동작들을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명령입니다. 우리 앞에서 where is나 which 같은 명령들은 실행 파일들에 대해서 어떤 지정된 경로 혹은 지정된 위치에서 실행 파일들을 찾아주는 그런 명령이었다라고 하면, 이 find라는 명령은 어떠한 종류의 파일들이라도 또 꼭 파일 이름으로 검색하는 것이 아니라 용량이라든가 소유자라든가 파일 종류라든가 이런 다양한 조건들을 기반으로 해서 그 조건에 해당하는 파일들을 찾아서 그 결과들을 단순하게는 출력해 볼 수도 있고, 혹은 그 검색되어진 결과 파일에 대해 어떤 다른 동작들, 대표적으로 삭제한다라든가 복사한다라든가 그런 동작들을 수행을 하게 되어지는 그런 명령이기도 합니다. 물론 현재 일반 사용자의 경우 검색이 시작되어질 경로명을 지정해 줄 때 이 디렉토리와 이 디렉토리 하위의 디렉토리에 대한 소위 접근 권한이라는 것을 갖고 있는 디렉토리에 한해서만 검색을 할 수 있게 되어져요. 소위 내가 일반적으로 방문할 수 없는, 내가 방문하기에는 차단되어져 있는 디렉토리가 있다라고 하면 역시 find 명령 사용한다 하더라도 그 디렉토리의 내부는 검색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시스템 관리자 입장에서는 시스템 내의 모든 디렉토리에 대해서 검색을 하고 어떤 작업들을 수행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검색 조건을 보면, 검색 조건은 마이너스 하이픈 하고 나서 name, type, user, size, permission 같은 조건들을 써줄 수 있어요. name 조건 같은 경우는 파일 이름이 이것과 일치하는 파일을 찾아라 라는 것이고, type이라는 것은 파일의 종류가 이것과 일치하는, 그래서 파일 종류는 디렉토리냐, 일반 파일이냐, 심볼릭 링크냐 라는 것들을 지정해서 검색할 수 있어요. 혹은 사용자 아이디가 이 사용자 아이디인 파일들을, 혹은 파일의 사이즈가 이 숫자보다 크거나 작거나 혹은 플러스나 마이너스를 쓰지 않으면 같은 경우의 파일들을 검색하게 될 것입니다. 시스템 관리자 입장에서 너무 용량이 큰 파일을 삭제하도록 한다라든가, 혹은 파일 사이즈가 0인 파일들은 의미가 없는 파일이다 라고 간주해서 삭제한다라든가 이런 처리들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마이너스 퍼미션 같은 경우는 각각의 파일에 대한 접근 권한이라는 것이 있는데, 접근 권한은 뒤에서 다룰 거예요. 내가 특정 파일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도
파일의 속성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접근 권한이 지정된 값과 일치하는 파일들을 찾아가지고서 일치하는 파일들을 검색할 수 있도록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검색 조건을 통해서 소위 필터링하고자 하는 조건을 기술을 했다라고 하면 그렇게 해서 검색되어진 결과에 대해서 어떤 동작을 할 것이냐라는 것을 지정을 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find 동작으로는 기본적으로 하이픈 하기를 print라는 옵션 값이 기본 동작으로 사용되어집니다. 즉 검색되어진 파일에 대한 절대 경로명을 출력해라 라는 표현이 되어져요. 즉 print라는 속성은 명시적으로 써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본 옵션으로 적용돼서 출력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반면에 ls라는 옵션은 단순히 찾은 내용들을 경로명만 출력하는 것이 아니라 ls-l 했을 때처럼 긴 목록 형식으로 출력해라 라는 표현이 되어지기도 하고, 자, 좀 특이한 것으로는 -exec이라는 옵션이 있어요. 자, execute의 약자로서 실행해라 라는 의미가 되어져서 여기 어떤 명령어를 썼을 때 검색되어진 파일에 대해서 이 명령어를 수행해라 라는 구문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find 하기를 여기 물결 표시해주면 내 홈 디렉토리를 기반으로 해서 자, -size 0이라고 하면 크기가 0인 파일들을 검색을 해서 자, -exec 하기를 실행하기를 rm 삭제해라 라는 그런 명령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홈 디렉토리 이하에 있는 파일 중에서 크기가 0인 파일들을 모두 다 찾아서 삭제해 주도록 하는 그런 표현인 것이죠. 좀 명령어 자체가 낯설긴 하는데 이 뒤에 중괄호와 역슬래시, 세미콜론 같은 것들은 꼭 써줘야지만 명령이 제대로 동작이 되어집니다. 검색되어진 결과를 이 괄호 안으로 넘겨받아 가지고서 rm이라는 명령을 처리할 것이고, 그런 명령들이 여러 번 수행되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정도 봐두기 바랍니다. -exec이라는 옵션과 비슷하게 -ok라는 옵션이 있는데, 자, -ok 같은 경우는 인터랙티브하게, 즉 사용자에게 확인 입력을 받아서 명령을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본 이런 rm 같은 명령은 그냥 알아서 다 지우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 중요한 지우면 안 되는 파일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한다면 -exec 대신에 -ok라는 명령을 통해서 확인을 해가면서 지울 수 있도록 해볼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몇 가지 사용 예를 살펴보면 현재 find 하기를, 자, 대상이 되어지는 디렉토리는 루트 밑에 bin이라는 디렉토리부터 그 하위 디렉토리에 대해서 자, -name ls라고 하면 현재 파일명이 ls인 파일을 찾아서 그 결과를 자, -print 옵션 사용하지 않았지만 기본값으로 적용되어지니까 화면에 출력해라 라는 형태가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문장은 find 하기를 현재 루트 밑에 home을 기반으로 해서 현재 사용자 아이디가 유저 1인 사용자의 모든 파일들을 찾아서 역시 출력해라. -print 옵션을 써주어도 안 써주어도 똑같이 동작될 거예요. 자, 세 번째 옵션은 현재 루트 밑에 temp라는 디렉토리 하위에서 현재 사용자 아이디가 유저 1인 파일들을 찾아서 모두 다 삭제하는 일을 수행해라 라는 처리가 되는 것이죠. 반면에 네 번째는 exec 대신에 OK 됐기 때문에 삭제하는 일을 그냥 조용히 내부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사용자가 정말 삭제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일일이 확인받을 수 있도록 해볼 수 있는 명령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현재 우리 지난 영상에서 사용해봤던 거 보면 현재 여러 가지 파일들이 내 홈 디렉토리 밑에 exam이라는 디렉토리 밑에 복사가 되어 있죠. 자, 이 경우 한번 해봅시다. 여기서 뭐 first니, third니, 뭐 second니 뭐 이런 파일들은 touch라는 명령으로 만들어진 파일들을 복사한 것들이라서 그 내용들이 빈 파일들일 것이에요. 자, 그래서 그런 파일 사이즈가 0인 파일들을 삭제해라 라는 처리를 수행을 하기 위해서 find라는 명령 수행을 하기를 현재 내 홈 디렉토리 밑에 있는 exam이라는 디렉토리 하위에서 -size
0이라고 하면 크기가 0인 파일들을 찾고 프린트 해볼까요? 현재 이런 파일들이 크기가 0인 파일들이다 라는 표현이 되는 것이에요. 자, 물론 똑같은 명령을 수행하기를 크기가 0인 파일들에 대해서 찾아라 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프린트 옵션이 수행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자, find 하기를 다시 자, 크기가 플러스 0이라고 해볼까요? 그러면 0보다 큰 파일들을 찾아서 출력을 해줘라 라고 하면 이제는 호스트네임을 복사해왔던 루트 밑에 etc 밑에 호스트네임이라는 파일을 복사해와서 사용했던 것들이 표시가 되고 있어요. 이런 형태로 우리가 찾고자 하는 파일들을 적절한 기준에 따라 필터링을 해볼 수 있을 것이고, 마지막으로 find 하기를 현재 루트 밑에 exam 사이즈 0 하기를 -OK 해서 rm 역슬래시 세미콜론 해주면 우리 역슬래시 표시는 원자 표시와 같은 키가 되어지겠죠. 자, 현재 이 상황에서 엔터 치게 되어지면 크기가 0인 파일들 보면 이런 파일들에 대해서 삭제할 것인지를 일일이 물어주는 작업들을 처리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호스트네임이라고 불려지는 파일이 있는데 얘 크기가 0이었나 봐요. 파일 이름만 봐서는 내용이 담겨 있을 것 같아서 지우지 말고 이따가 내가 따로 확인을 해볼게 라는 의미로 no 해준다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죠. second.back 이라는 것도 얘는 yes에서 지울까요? first도 지우고 third도 지우고 각각 다 지워봤습니다. 자, 이렇게 지웠을 때 우리가 다시 find 내 홈 디렉토리 밑에 exam 하기를 사이즈가 0인 파일을 찾아라 라고 하면 이제 하나 남은 것이죠. 자, 현재 cat 명령을 통해서 현재 디렉토리에 있는 호스트네임 보니까 정말 아무 내용이 없네요. 이런 형태로 특정 조건에 부합되어지는 파일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앞서서 또 암묵적으로 살펴봤듯이 cat이라는 명령은 특정 텍스트 파일의 내용을 출력할 수 있는 명령입니다. 우리 파일의 종류를 보면 바이너리 파일과 텍스트 파일로 크게 나뉘어 볼 수 있는데 이미지 파일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바이너리 파일이겠죠. 각각의 이미지 포맷에 따라서 적절한 형태로 바이트들의 나열을 통해 이미지 정보에 대한 내용들이 기술되어져 있는 것이고, 이런 바이너리 파일 같은 경우들은 보통 특정 어플리케이션 내에서 사용되어지는 데이터들의 저장 구조들을 그대로 파일에 기록하는 형태가 될 것이에요. 워드 프로세서의 문서 파일도 대표적인 한 예가 되겠죠. 자, 반면에 텍스트 파일이라는 것은 보통 텍스트 에디터라는 것을 이용해서 우리 윈도우 시스템에서 보면 메모장과 같은 텍스트 에디터가 있는데, 이런 텍스트 에디터를 통해서 작성한 결과를 저장하고 있는 파일이에요. 텍스트 에디터라는 것은 그저 ASCII 코드 값으로 각 문자의 내용을 변환해서 저장을 해주는 가장 기본적인 에디터로서 어떤 시스템이든 간에 작성되어진 텍스트 파일을 쉽게 공유할 목적으로 특별한 형식으로 인코딩해서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ASCII 코드 값으로 변환해서 저장을 해주는 그런 파일들이 될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소스 파일들은 다 텍스트 파일 형태로 저장이 되어질 것이고, 더불어서 몇몇 프로그램 내부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환경 설정 파일 같은 경우들도 모두 다 텍스트 파일 형식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앞에서 봤던 루트 밑에 etc 밑에 호스트 네임 같은 파일들이 그런 대표적인 경우가 되겠죠. 옵션 중에서 -n 옵션을 써주게 되어지면 현재 출력하고자 하는 각각의 행 번호들이 같이 출력되어지기도 한다라는 점 참고 삼아 봐두기 바랍니다. 자, cat이라는 명령을 통해서 루트 밑에 etc 밑에 패스워드라는 파일의 내용을 한번 봅시다. 현재 이 루트 밑에 etc 밑에 패스워드라는 파일은 현재 시스템 내의 사용자들에 대한 계정 정보들을 담고 있는 파일이기도 해요. 사실 현재 시스템에서는 명시적인 사용자는 내 계정 하나밖에는 없을 것이고, 나머지 계정들은 다 이제 시스템 내부적으로 사용되어지는 계정 이름들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마지막 줄을 보면
찬수라는 계정에 대한 어떤 정보들이 담겨져 있고, 이 뒤에 보면 그 사용자에 대한 홈 디렉토리라든가 그 사용자가 사용하는 그러니까 로그인 쉘에 대한 프로그램을 어떤 프로그램으로 사용할 것이냐라는 것들을 각각 지정을 해주고 있어요. 만약에 이런 사용자 홈 디렉토리를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라든가 또 그 사용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쉘 프로그램을 바꾸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시스템 관리자는 이 파일을 수정해 줌으로써 원하는 효과를 얻을 수도 있기는 합니다. 다만 이 루트 밑에 etc 밑에 패스워드라는 파일은 시스템 관리자가 아니고서는 이 파일의 내용을 수정할 수는 없어요. 일반 사용자 입장에서 파일의 내용을 보는 것까지는 가능하지만 그 내용을 바꿀 수는 없다라는 점 확인해 두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각각의 사용자에 대한 계정 이름은 보통 영문자 알파벳을 통해서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 시스템 내부적으로는 각각의 사용자들을 식별을 하기 위해서 하나의 숫자 번호들을 이용해서 구분을 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에요. 사실 찬수라는 계정은 시스템 내부적으로는 1000번 유저 아이디를 갖고 있는 계정으로 관리가 되어지는 거죠. 다시 말해서 1000번 아이디를 가지고 있는 계정의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바꿔버린다라고 하면 사용자 계정 이름이 바뀐 효과를 얻을 수도 있기는 합니다. 역시 시스템 관리자만 할 수 있는 일이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루트 밑에 etc 밑에 패스워드라는 파일들 보니까 그 파일의 내용이 길어서 한 화면을 훌쩍 넘어가 버리더라 라는 거예요. 이 위쪽에 지나가 버린 내용들을 살펴볼 수가 없는 한계가 있죠. 그래서 이럴 때 사용을 할 수 있는 명령이 moa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자, moa라는 명령은 루트 밑에 etc 밑에 패스워드라고 지정을 해 주었을 때 현재 출력되어지는 텍스트 파일의 내용을 무조건 cat 명령처럼 무조건 끝까지 다 출력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 현재 시작서부터 한 페이지까지만 우선적으로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사용자가 확인을 해서 다음으로 넘어가라 라는 선택을 했을 때 비로소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엔터 치면 한 줄씩 늘어나기도 하고 스페이스바 누르면 완전히 다음 페이지로 쭉 이동하기도 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얼마 없기 때문에 바로 마지막에 도착하면 프로그램이 바로 끝나버렸습니다. 혹은 이전 페이지로 이동하기 위해서 백의 약자 B를 누를 수도 있고 특정 문자열을 찾기 위해서 슬래시 문자열 형태로 검색도 해볼 수 있는 그런 명령이기도 하죠. 물론 아주 긴 문서인 경우에 꼭 마지막까지 검색하지 않더라도 중간에 탈출하기 위해서는 Q라는 문자를 눌러주어서 강제로 빠져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이 moa라는 명령과 굉장히 비슷한 명령 중에 하나가 less라는 명령도 있습니다. 역시 보면 less 하기를 루트 밑에 etc 밑에 패스워드 하면 거의 똑같아 보이죠. 사실 이 less라는 명령은 moa라는 명령처럼 긴 텍스트 파일을 한 화면 단위로 끊어가면서 출력해주는 프로그램이기는 하는데 moa라는 명령과 차이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프로그램이 수행했을 때 현재 이 텍스트 파일의 모든 내용들을 다 읽어서 메모리에 탑재한 후 처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현재 내가 보여줄 텍스트 파일의 내용 일부분만 먼저 가져와서 화면에 출력을 해주게 된다라는 거예요. 얘 같은 경우는 짧으니까 한 페이지 살짝 넘는 범위이니까 moa를 쓰던 less를 쓰던 큰 차이는 없겠지만 가정하기를 현재 어떤 텍스트 파일이 moa 명령으로 수행을 했을 때 한 100페이지 분량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moa라는 명령은 그 100페이지 분량이 되는 모든 내용들을 다 읽어드린 다음에 처리가 되어지는 데 반해서 less라는 명령은 당장 필요한 페이지만 읽어드려서 화면에 표시해주고 사용자가 다음 넘어갈 때 필요한 페이지가 메모리에 탑재 안 되어 있으면 그때 가져와서 처리해주는 그런 방법으로 용량이 큰 파일의 경우 좀 더 효율적으로 작업해 볼 수 있는,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특징들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맨 페이지가 맨 해가지고서 매뉴얼 페이지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다라고 했었는데 이 맨 페이지에 처리되는 프로그램이 기본적으로 less라는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해서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스페이스바 누르면 다음 쪽으로 이동하게 되는 것이고 B, back 하면 다시
그 이전 페이지로 다시 돌아오기도 하죠. 뭐 H 눌러주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키에 대한 도움말 볼 수 있고, 엔터 눌러주면 한 줄씩 한 줄씩 확장되어지기도 합니다. Q 눌러주면 중간에서 끝마쳐 줄 수도 있는 이런 특징들이 있다라는 거, 몇 가지 기본적인 명령만 확인을 해두면 나머지는 중간에 도움말 확인을 해가지고서 언제든지 활용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아주 긴 텍스트 파일의 내용을 살펴볼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으로는 전체 내용을 항상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파일의 시작 부분 일부 혹은 끝 부분 일부만 검색해 볼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이에요. 자, 그래서 tail이라는 명령이 있는데, 이 tail이라는 명령은 파일의 끝 부분만 살펴보겠다라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보면 기본적으로 지정된 파일의 끝 10줄만 잘라가지고서 나타내주는 그 앞쪽에 있는 내용들을 모두 다 그냥 생략하고 제일 마지막에서 10줄 정도만 출력을 해주는 그런 명령입니다. 물론 우리가 tail 명령을 수행을 하기를 -5에서 하나의 숫자를 인수로 지정을 해주게 되면 10줄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줄수만큼 제한해 버릴 수도 있는 것이고, 이 tail이라는 명령과 동일하게 처리되어지면서 완전히 반대되는 명령으로 head라는 명령도 있습니다. 자, head라는 명령은 마지막 10줄이 아니라 시작 10줄을 나타내 줄 수 있는 명령이고, 역시 마이너스 숫자라는 옵션을 통해서 내가 출력하고자 하는 줄수를 제한해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혹은 단순히 텍스트 파일의 시작이나 끝을 검색하는 것이 아니라 텍스트 파일 내에서 특정 패턴을 포함하고 있는 행들을 찾아서 출력하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그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grab이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자, grab이라는 명령은 어떤 패턴을, 예를 들어서 찬수라는 패턴을 어떤 파일에서 루트 밑에 etc 밑에 패스워드라는 파일에서 찾아줘 라고 검색을 해주게 되면 현재 그 대상이 되어지는 텍스트 파일 상에서 이런 문자열 패턴이 나타나는 모든 행을 찾아가지고서 출력을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출력을 할 때 우리가 -n 옵션을 써주게 되면 행 번호를 같이 포함해서 몇 행에 그런 내용이 있는지를 찾아볼 수도 있는 것이고, -i 옵션을 써주게 된다라고 하면 대문자 소문자를 무시를 하고 그냥 알파벳이 일치하는 모든 행들을 찾아주기도 합니다. 그 밖에 여러 가지 검색하는 데 도움이 되어지는 메타 문자들이 있는데, 보면 꺽쇠로 시작하는 문자열은 문자열의 시작에서 그 문자열로 시작되어지는 행들을 찾으라는 것이고, 문자열 뒤에다가 $사인 포함하게 되면 이 문자열로 끝나는 행들을 찾아라 라는 표현이 되어집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grep 하기를 꺽쇠 C라고 하면 시작이 C로 시작되어지는 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grep 하기를 $라고 한다면 $로 끝나는 이라는 그런 부분들을 지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점은 어떤 한 글자에 해당하기도 하고, 어떤 문자가 반복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패턴 같은 경우에는 별 표시로, 여러 문자 중 하나에 대응되어지는 패턴을 만들기 위해서는 네모 괄호를 통해서, 혹은 그 네모 괄호 안에 기술된 문자가 아닌 패턴을 찾고자 한다면 꺽쇠에서 해트 표시해주고 나서 문자를, 혹은 또 범위를 나타낼 때에는 하이픈을 통해서 표현을 해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리눅스 상에서 프로그램 코드를 작성을 했는데 컴파일을 했더니 컴파일 오류가 발생을 했어요. 컴파일 오류가 나오면서 ABC라는 이름이 정의가 되지 않았다라고 오류가 난다라고 하면, 혹은 어떤 함수 이름이 잘못됐다라고 한다면 그런 식별자가 사용되어진 코드가 몇 번째 행이냐라는 것들을 찾을 수 있는 한 방법으로 grep이라는 명령을 사용을 해볼 수도 있겠다라는 것이죠. 참고해 보기 바랍니다. 기타 파일 관련한 명령어들 몇 가지 자잘한 명령들 보면, 현재 locate라는 명령은 시스템 전체에서 찾고자 하는 패턴과 일치하는 파일이나 디렉토리 경로들을 함께 출력을 해주는데,
앞에서 봤던 find라는 명령과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면 현재 파일 시스템 내의 모든 파일들을 데이터베이스로 인덱스를 만들어 놓고 그걸 통해서 검색을 하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르게 검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만 새로운 파일이 만들어졌거나 기존 파일이 삭제되어지는 내용들이 시시각각 실시간적으로 반영되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update db라는 명령을 사용하거나 혹은 cron이라는 명령은 얘는 어떤 특정 작업을 예약하는 명령이기도 해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현재 시스템의 로컬 파일 시스템의 파일 목록들을 갖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들을 주기적으로 갱신해주는 작업들을 해줘야지만 좀 더 정확도를 높여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find 명령 같은 경우는 find 명령이 내려질 때마다 매번 파일 시스템을 직접 검색을 하기 때문에 시간은 좀 꽤 오래 걸리는 그런 작업이 되어집니다. 물론 일반 사용자 입장에서 자기 홈 디렉토리 밑에를 검색할 때에는 그리 긴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이에요. 자, wc, word count라는 명령이 있는데, 자, word count라는 명령은 어떤 텍스트 파일 내에서 행의 수, 단어의 수, 문자의 수, 혹은 바이트 수를 검색해주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몇 줄짜리다,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때 사용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사실 grab이라는 명령이나 word count라는 명령들은 단독적으로 어떤 텍스트 파일에 대해서 사용되어지기보다는 이제 뒤에서 쉘에서 제공하고 있는 파이프라이닝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여러 개의 명령들을 조합해서 사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인데 그때 사용되어져서 굉장히 강력한 기능들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건 뒤에 가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sort라는 명령은 텍스트 파일의 내용을 행 단위로 정렬을 해주기도 하고 cut이라는 명령은 특정 데이터를 추출하거나 또 split라는 명령은 하나의 파일을 여러 개의 파일로 이렇게 분할할 때 굉장히 용량이 큰 파일이 있는데 큰 파일들을 관리를 하기 위해서 바이너리 파일 같은 경우에는 바이트 단위로 분할을 한다라든가 텍스트 파일이라면 줄 단위로 분할하고자 한다라고 했을 때 사용을 해볼 수 있는 명령이기도 하고 diff 같은 명령은 두 개의 파일을 인자로 받아서 두 파일의 차이점들을 비교를 해가지고서 출력을 해주고 있습니다. 소스 코드들을 비교를 해본다라든가 했을 때 우리가 눈으로 일일이 비교할 수도 있지만 diff 같은 명령을 사용을 하면 차이점들을 좀 더 명확하게 나타내주기도 해요. 또 compare라는 cmpra라는 명령은 두 파일을 문자 단위로 비교를 해서 역시 틀린 부분들의 위치를 출력해줍니다. 계략적인 기능은 diff랑 비슷하지만 좀 더 세부적인 내용들은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매뉴얼 페이지를 통해서 직접 어떤 기능상 차이점들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고 실행을 한번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